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7월 하고도 5일차 라디오 비평 시간이 돌아왔네요. 현재 조합원이 14,968명입니다. 14,968명. 가장 최근에 가입한 조합원,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아리맘 이화자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제 시간에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3명 남았네요. 33명이 아니라 31명 남았습니다. 14,969명, 31명을 달성해서 15,000명이 돌파할지 한번 가봅시다. 자,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조합원 15,000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생활 공동체이면서 이념 공동체이기도 한 조합원 15,000명, 결코 적은 숫자 아닙니다. 물론 TV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10만, 20만, 100만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조합원 15,000명이라고 해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사실 조합원들을 통한 광고 요청이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요청하는 광고를 지금 제작을 못해가지고 못 내보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조합원 15,000명 시대, 2만 명, 3만 명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청취자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자, 오늘 15,000명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에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있었어요. 사무처장이었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경향신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정문원이가,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 말도 안 되는 얘기 꺼내놓고, 사실이 아니면 의원직을 걸겠다 했던 그 정문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걸기는커녕 면책특권 운운하고 있는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이종석 장관이 그 인간을 겨냥해서 정문원이는 범죄 중의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다, 당장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이런 강도 높은 발언을 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아니, 국정원이 왜 대화록 전문을 공개를 했을까? 저도 미스터리였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2008년 1월에 만든 그 발췌본이야말로 왜곡과 조작된 발췌본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호칭한 것을 김정일 위원장님이라고 님자를 집어넣은 거, 그리고 김정일이 앞에서 나라고 표현한 것을 저라고 표현했다고 왜곡했고, 이게 사실 이제 국정원 발췌본이에요. 국정원 발췌본은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든 뭔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자세로 설설설 기어서 대한민국 쪽팔리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그 왜곡된 발췌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발췌본이 왜곡됐다는 것은 원본을 봐야만 아는 거예요. 근데 국정원에서는 이 원본을 동시에 공개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 미스터리였어요. 저 새끼들이 미친놈들도 아니고 말이야. 원본하고 발췌본을 대조해보면은 발췌본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실 원본 공개 안 했으면요, 대화록 전문을 공개 안 했으면 지금도 조중동 발췌본 가지고 떠들고 있을 겁니다. 왜?
국정원에서 만들었으니까 소스 정확하다고 보고 마구잡이로 떠들어가지고 아마 손해배상 엄청나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원본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국정원이 왜 저런 미친 지랄을 했을까? 이종석 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이 대화록 전문이 103페이지나 돼요.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다. 사실 103페이지 되는 대화록 전문을 읽는다는 것은 아주 목적을 뚜렷이 가지고 인내를 가지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재준 국정원장이라는 인간도 대화록 전문 103페이지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발췌본이 맞겠지 하고 같이 깐 거예요. 근데 깠더니 웬걸 한마디로 병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인간들에게 대한민국의 통치를 맡겨뒀다는 게 정말 쪽팔리고 모멸스럽고 창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명박이를 뽑았을 때도 참 모멸스럽고 쪽팔리고 창피했는데 다시 박근혜와 남재준의 행적을 보니까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보이는 라디오죠. 뭐 특별히 더 장치되어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저 얼굴을 보면서 인상 쓰는 저 얼굴을 보면서 오디오까지 들을 수 있다. 뭐 그 정도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서영석을 검색하시면 혹은 아프리카 TV, 아프리카.tv인가요? 그 뒤에다가 슬래시하고 DU0280을 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처음 소개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233명의 역사학자들이 어제 시국 선언한 그 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전국의 역사학자들이 국민께 드리는 글. 국민 주권 유린, 국기 문란 범죄에 온 국민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 주권을 유린하고 민주국가의 법 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행위를 덮으려는 집권 세력의 선동으로 상식적 판단과 이성적 사고가 실종된 듯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오랜 기간 많은 국민들의 힘든 노력과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집권 세력의 연이은 불법 행위로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를 벗어난 현실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수구 언론은 이들과 공조하여 진실을 덮고 여론을 호도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분노하면서 국민께 실상을 다시 알리고 민주공화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몇 가지 요구를 밝히고자 합니다. 네, 역사학자 233명,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집권 세력의 연이은 불법 행위로 대한민국이 정상궤도를 벗어난 현실 뿐입니까? 수구 언론이 이들과 공조하여 진실을 듣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분노해서 233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게 된 거죠. 역사학자들의 시국선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극히 제한된 검찰 수사만으로도 극히 제한된 다 한 것도 아니에요. 황교안이가 방해하고 온갖 군데에서 방해를 해가지고 아주 면피형인 극히 제한된 검찰 수사만으로도 이명박 정권 내내 국정원이 정치 공작에 몰두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선거 때는 물론 등록금 문제 등 사회적 현안마다 여론 조작을 일삼았고 공작을 통해 정치적 경쟁자의 무력화를 기도했으며 급기야 대통령 선거에까지 깊이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심지어 국가 최고 비밀인 남북정상대화로까지 왜곡 편집해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왜곡 편집한 겁니다. 새누리당과 함께 선거운동에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이며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공화당, 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정말 참 절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입니까? 또 야당과 시민사회의 분노가 치솟자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범죄와 전혀 무관한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을 왜곡하여 수구 언론과 함께 진실을 덮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획책했습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왜곡 편집된 2007년 남북 정상대화록 발췌본을 짜맞춘 듯이 유포하더니 곧 그 전문까지 공개해버렸습니다.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최초로
최고급 국가기밀을 스스로 유포하는 사실상의 반국가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정상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집권당과 국정원이 서슴없이 저지른 것입니다. 네. 왜곡 편집된 2007년 남북정상대화록 발췌본. 이게 바로 2008년 1월에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국정원에 암약하던 이명박의 간첩들이 작성해서 이명박 입맛에 맞게 제 맘대로 왜곡, 편집, 수정하여 이명박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런데 그 전문까지 공개한 것 자체도 엄청난 범죄 행위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발췌본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떠들어댔을 겁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큰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서 발표한 더 큰 범죄 행위가 자기들의 범죄 행위의 꼼수를 그대로 폭로했다는 거. 정말 보이지 않는 단죄의 손은 존재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갈등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 대화할 상대입니다. 그런데도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하고 남북 정상대화록 전문까지 이렇게 공개해버린 터에 앞으로 주변국 정상들과 어떻게 깊이 있게 교섭하고 협상할 것이며 특히 북한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국정을 책임진 자들이 자행하는 현실에 우리는 경악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다수 국민과 외신들도 이해하는 순 한글 문서인 남북 정상대화록의 문맥조차 제대로 독해하지 못한 채 정략과 선동의 소재로 활용한 무지와 무모함에 아연실색했습니다. 예, 한글로 된, 순 우리말로 된 남북 정상대화록의 문맥조차 제대로 독해하지 못한 조중동 보수 수구 언론들과 그리고 새누리당. 정말 그 무지함 그리고 무모함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관이 작성한 사초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내용을 발설하거나 변조하면 엄벌했습니다. 조선 세종은 태종실록을 열람하려다가 끝내 그만두었습니다. 군주는 자신의 은행이 기록됨을 의식하여 행실을 삼가하고 사실을 기록하는 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올바른 역사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그런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세종의 처신은 이후 국왕이 실록을 보지 못하는 조선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연산군처럼 사초를 농단하여 무사와 갑자사화를 잇따라 일으키고 비행을 일삼다가 권좌에서 쫓겨난 그래서 역설적인 교훈이 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요. 무오사나 갑자사화를 연상케 합니다. 그야말로 사초, 임금의 행실을 기록한 사초에 기록된 절대 열람할 수 없는 그 기록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그걸 가지고 많은 선비들을 투옥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연산군 쫓겨났죠. 중종 반정으로.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가지고 치고 있는 장난질을 보면요. 마치 연산군이 사화를 일으킬 때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그 말로도 똑같을 겁니다. 반정으로 연산군 쫓겨나서 비참한 최후를 받습니다. 이 정권도 계속 NLL 대화록을 가지고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정치적인 공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려 들면은 결국은 국민들의 반정에 부딪혀서 비참한 말로를 맞을 겁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에는 이런 역사적 전통과 지혜 그리고 교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임자가 남긴 여러 문서를 국정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되 정략적 이용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문서를 분류하여 공개 기간과 공개 조건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을 송두리째 허사로 돌리는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국민 주권을 유린한 범죄를 덮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집권 세력에 의해 자행된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남북 정상대화록은요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국정원이 마음대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정원법, 선거법을 어기면서 정치 공작에 몰두한 것, 그리고 최고급 국가기밀을 왜곡 편집하여 새누리당에 제공한 것 모두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새누리당이 왜곡된 자료를 선거에 활용해서 국민을 선동한 행위, 말할 나위 없이 범죄 행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더 엄중한 것은요, 그들의 1차 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모면하기 위하여 국가적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전문을 공개해버리는 반국가적인 2차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수구 언론은 앞장서서 진실을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7월 2일 국회에서 대화록 원문 열람 공개를 표결한 것도 법 정신을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엉뚱한 일을 벌이지 말고 국기문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힘써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일련의 행태에 분노할 겁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저들의 책임을 묻고 모든 실상을 역사에 분명히 기록하고자 합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이런 심각한 현실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집권 세력의 불법 행위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묻는 한편 민주공화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요구사항, 첫 번째 요구사항은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재수사하여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불법 행위 관련자 모두를 엄벌해야 한다. 두 번째, 새누리당은 저급한 궤변으로 혹세무민하는 선동을 즉각 멈추고 막 시작된 국정조사를 방해하려 들지 말고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는 법적, 제도적 개혁 및 보완책을 마련하여 민주공화국이 정상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이 모든 불법과 정치 공작의 근원에는 권력을 사유화에 정략적으로 이용한 전 대통령 이명박이 있는 만큼 그를 원세훈과 함께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명박과 원세훈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국기를 문란시킨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됩니다. 국정원을 각종 선거에 개입시켜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 결과를 왜곡한 이명박과 원세훈의 범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섯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정치 공작과 주권 교란에 책임이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조치가 미흡하면 각종 불법 행위의 암묵적 수혜자로만 남아 정통성에 타격을 입고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가리고 왜곡에 열중하는 수구 언론은 국민과 역사를 도외해야 한다라고 7월 4일자 역사학자 233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시국선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TV의 시청자분들은 이명박과 원세훈을 법정에 세워야 된다라는 역사학자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 3만 년을 구행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마르고 닳도록 보석이나 형기 단축 등의 혜택이 전혀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는 동안요. 조합원 가입 15,000명 돌파 가능할 텐데 지금 못 봤는데요. 대충 보면 압니다.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G 워너비의 제압을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한 게 죄였나 봐. 떠날까 봐 널 가뒀으니 내게만 보여줬던 이 모습을 혼자 숨겨두고 싶었어. 달콤한 독이 되어 퍼져버린 너에 대한 내 미련들이 가녀린 무사랑을 헤쳐갔어. 내게서 널 조합원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스코어 14,978명입니다. 22명이 더 필요하네요. 22척의 배가 필요하나이다. 가능할까요? 자,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화자님, 네, 좋은 가입 감사드리고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동화 앤 서연 아빠님, 좋은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영천땡님, 좋은 가입 감사드립니다. 광주 남구 백운이동 백수된지 한 달님, 아이고 참 백수된지 한 달, 좋은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북 영주시 휴천 일동의 방기대장구라님, 좋은 가입 감사드리고요. 부산 기장군 정가면 용수리의 우화등수님, 좋은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머털도사님, 좋은 가입 감사드리고요. 머털도사, 저도 좋아하는 만화였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영흥동의 드럼님, 좋은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삼리의 왕거북이님, 좋은 가입 감사드리고요. 경기 군포시 3번 이동의 3번 시장 앞님, 좋은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가입하신 JEY 정은영님, 좋은 가입 그덕 감사드립니다. 뭐 불가능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요. 14,978명이 15,000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으면 뭐 더 바랄 나이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앵그리버드는 제가 이 휴대폰에 달고 있는 이 앵그리버드에 대해서 아프리카 TV에서 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저겁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거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 앵그리버드 형태로 된 교통카드 요즘 팝니다. 광고 하나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22명의 배가 필요하나이다. 자,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에 진행자인 정한영 조합원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생선장수 부동산 역전 강연회가 7월 5일 오늘 금요일 오후 7시 서울역 KTX 1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인 7월 12일 오후 7시 광주역 입석대 회의실에서 또 열립니다. 오신 분들에게는 정한영님의 저서 부동산 염장지르기 책 한 권을 드리고요. 참가비는 3만 원이며 디프리 협의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선장수 월세 염장지르기 저자와의 만남이 7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 서울 2호선 강남역에서 2호선 강남역 교보문고의 티움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637-5270 010-8637-5270 다음 카페 지주클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현재 연수 중인 제43기 사법연수생 95명이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은폐 사건에 대해 자기 자신들의 의견을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보냈습니다. 살아있네. 사법연수원생들. 판사, 검사가 되면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데 그래도 현재 연수원생의 신분이니까 역시 정의감에 불타오릅니다. 우리 사회에 아주 썩어 문드러진 것 같아도요. 결국 이런 젊은 용기 있고 그리고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젊은 지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검찰총장님께라고 시작되는 사법연수생 95명의 의견서 읽어보죠. 저희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 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과분한 국비를 받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입니다. 1년여 기간 이론적인 수련을 거쳐 지금은 검찰을 포함한 법원, 변호사 등 법조 각계에서 저희가 배웠던 법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자체를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헌법과 검찰청법은 검사에게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막중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검사님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네. 이 앞으로 검사가 될 혹은 판사가 될 사법연수원생들의 이러한 피 끓는 절규를 최동욱 검찰총장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들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저희들, 즉 사법연수원생들은 이 일들이 수많은 법조 선배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땀 흘려 닦아놓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야말로 바로 지금 헌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이며 이와 유사한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 사법연수원생들의 이러한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야말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정신만 차리면 유일한 기관 맞습니다. 사법연수원생들은 국가정보원장, 즉 원세훈 그리고 남재준의 유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댓글 1,760여 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공, 대정부 전복 등과 관련된 국내외의 보안 정보를 수집하는 것 등을 그 직무로 하는 국가정보원이 직접 국내에서 자신들의 편향된 의견을 조직적으로 배포하는 것, 그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헌법 제7조가 상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제도와 직업 공무원 제도의 핵심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에요.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혹은 이명박을 비호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정원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창설된 국정원을 개인의 안보를 위해서 이명박의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활동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 자체를 철저하게 말살한 행위입니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내란의 죄 등에 관하여 특수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막대한 권력을 가집니다.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를 통해서만 통제를 받는 아주 폐쇄적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이 국내 특정 정치 세력을 조력하는 일, 도와주는 일이 있죠. 특히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권력과 폐쇄성 때문에 더욱 위험하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알겠습니까? 국가정보원의 바로 당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활동했던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우리 헌법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야말로 통치기구의 조직 원리이며 선거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사회자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적 독립과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선거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아주 그 뿌리를 이루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국민이 선거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는 주권자인 국민이 통치기구에 대해서 부여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선거를 공정하게 치렀다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이 그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 정당성을 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무성 씨. 이건 그야말로 법치주의의 기본이에요. 그런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에 앉아있고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국정원장에 앉아있고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새누리당의 실력자라는 것이 정말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문란의 범죄입니다. 이러한 점을 검찰총장님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시어 이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법연수원생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이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실 자체 CCTV 녹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대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에 관한 수사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 기록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는 수기로 이루어졌고 김 청장은 위 증거 분석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자료를 모두 폐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김 청장은 선거 3일 전인 2012년 12월 16일 양당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12월 16일 박근혜 당선의 활용 점정이었죠. 김용판은 실제로 댓글 흔적들이 많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댓글 흔적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그 전에 야 큰일 났다. 내일 신문 일면을 갖다 바꿔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12월 16일 날 대통령 1대1 토론이 있었습니다. 문재인과 박근혜.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래서 내일 신문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일면을 갖다 판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김용판이 네가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음모가 오갔던 겁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그 여직원 그 뭐 망치 부인인가 하는 그분 기분 나쁘다고 딸을 갖다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글을 올린 국정원 댓글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인간을 갖다가 뭐 인권 운운하면서 자기가 문장 가가지고 안 나가는 거를 오빠를 보낸다 해놓고 실제로는 국정원 직원을 보내고 이런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 갇혀 있으면서도 온갖 인터뷰를 해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이딴 얘기를 했던 그 국정원 여직원 김아람인가 몰라 이름은 정확히 좀 모르겠다. 김땡땡이 그 여자 지금도 국정원에 출근하면서 월급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조리와 이런 부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김용판 구속해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아까 역사학자들은 원세훈과 이명박을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김용판도 같이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국가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법 제4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증거를 은폐하고 스스로 도출한 결론과 다른 발표를 하는 것은 검사와 함께 범죄 수사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법경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사법연수원생들의 얘기예요. 아니 경찰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범죄 수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를 갖다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죠. 사법연수원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경찰이 수사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피해를 시정하고 수사기관의 사법적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 수사를 지휘 통제케 하고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배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찰이 그러지 못하도록 검찰이 감시 감독하도록 배웠다 이런 얘기예요. 수사기관에 대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기관이 실체 진실 발견과 인권 옹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님께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들을 전개한 뒤에 사법연수원생들은 저희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라면서 첫 번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엄정한 공소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조 후배들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이번 사건을 수사하셔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하신 검사님들을 지켜보면서 그 노고와 용기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선처되어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 파괴 범죄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건은 결코 선처돼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 파괴 범죄입니다.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달라. 또한 이 사건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및 경찰에 대해서도 그의 합당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쉽게 얘기해서 구속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원세훈과 김영판 두 사람이 이 사건의 핵심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에 관여한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 명확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 그리고 사건 발생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이 사건의 핵심이 국가정보원이나 서울지방경찰청인지 아니면 이 사건에 관여한 또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가정보원이나 서울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죄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 점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여나 이 사건에 개입된 또 다른 기관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이 최후의 보루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통치기관은 월권을 휘두르게 되고 국민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 이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고 이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법으로 해결을 못할 때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하고, 그리고 국정원이 아니라 국회가 제대로 국정수사를 못하면은 국민들 들고 일어납니다. 예. 연산군이 사초를 제멋대로 공개해서 무오사와 갑자사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권좌에서 쫓겨났던 그런 과거가 단지 과거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법연수원생들 아직 살아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젊은이들 어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그리고 총학생회 부회장 국민TV 라디오 정은혜의 타임라인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들어보니까 참 발랄하고 그리고 각오와는 다른 그런 반듯한 마음가짐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네. 이 어두운 시절에 세상이 모두 다 어둡고 그리고 비리로 얼룩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더 가입한 분이 계신가 한번 보고요. 조합원 가입만이 현재로서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52명이 그게 현재 14,988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5,000명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